역사상 계속 그렇게 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오를 수 있는 거죠. 지금 같은 때 투자 안 하면 비트코인을 언제 투자할 수 있을까요? 6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바로 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시작되는 순간, 그때 좀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좀 빠질 수 있죠. 요럴 때 또 매수 찬스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분이 또 다시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올해입니다. 2024년 정확하게 말하면 4월 한 21일쯤 되겠죠. 미국 기준으로. 이때 우리나라 기준으로죠. 이때는 2020년 한 5월 11일 정도 될 거고, 이거는 한 2016년 11월쯤이었나? 8월쯤이었나? 하여튼 2016년입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선이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이전 500일에 매수해서 반감기 이후 500일에, 그러니까 1000일 동안 보유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어마어마했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반감기 500일 전에 매수를 해서 반감기 500일 이후에 판 거죠. 네, 수익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반감기 500일 이전에 매수했다 하면 지금은 정확하게 여기거든요. 이건 예상치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려진 거고, 300K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되면 좋겠지만, 많이 되면 200K라고 생각하고 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3억입니다. 여기까지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한 2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 500일 있다가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죠. 4월 20일이니까 500일 후면은 대략 한 2025년 10월, 내년 한 10월에 매도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든 겁니다. 요게 좀 저는 되게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역사상 계속 그렇게 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오를 수 있는 거죠. 지금 반감기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요때까진 몰라도 한 1년 정도는, 그러니까 내년 한 5월 말, 6월 말 이때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가져가는 게 여러모로 봤을 때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터틀 트레이딩에 관심이 많거든요. 책이 있어요. 네,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책 광고 아니고요. 뭐 저도 제 돈 주고 사서 봤습니다. 하여튼 터틀 트레이딩 책도 추천해요. 네, 여기 나오는 말인데,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이 기대 손실에 비해서 월등히 클 때, 이때 투자하지 않는 것도 손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전 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좋은 시기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단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투자를 못하는 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손해일 수 있죠. 지금 같은 때 투자 안 하면 비트코인을 언제 투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최고 좋은 자리는 아니죠.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을 지금 막 매수하고 있거나 하진 않잖아요. 요럴 때 많이 사는 게 맞았죠. 네, 그리고 저는 요럴 때 많이 사서 지금은 뭐 제 수준에 비해서 수익이 좀 과분한 편이죠. 네,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서 제 수익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수익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환상적인 수익은 아니겠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럴 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요때가 오면 굳이 100% 홀딩? 이게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맥시들은 장기 투자가 답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그런 회사도 마찬가지죠. 장기 투자하는 게 정답인가? 그럼 뭐 본인의 관점에 달려 있는데 비트코인은 파는 거 아니다, 뭐 그 말도 다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부 다 100%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하락장을 우리 계속 봐왔는데 한 80%, 70%뭐 이런 하락을 맞는 거를 계속해서 봐왔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안 빠질 수도 있죠. 뭐 한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60%뭐 요 정도만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다 가져갈 생각은 없고 한 반 정도는 매도할 생각입니다. 반익절이라고 하죠. 반 정도는 매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개는, 지금은 세 개는 좀 생각을 좀 많이 버렸어요. 두 개는 좀 초장기 보유, 한 20년 정도 장기 보유할 생각이고요. 저는 어차피 토지 투자자라서 장기 보유하는 게 저는 너무 쉽거든요.
저는 이게 부동산도 다 장기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한 2개 정도는 완전 장기 보유할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좀 일부 매도할 생각이에요. 매도한다면 뭐 할 거냐? 그거는 뭐 내년 돼봐야 알 것 같아요. 항상 저는 투자를 할 때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좀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뭐 그동안 소외받고 있었잖아요. 부동산 되게 인기 없고 저도 뭐 작년에 부동산을 팔아서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고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부동산은 약간 좀 분위기 전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변곡점 징조가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네, 저는 현장에 많이 다니니까 임장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임장 가보면 현장의 부동산 느낌이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이게 좀 떨어지고 있어서 불쌍해서 살까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오른다. 그럼 뭐 요러면 살 필요가 없죠. 근데 오르는 줄 알았는데 역시나 하고 떨어진다. 요러면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내년 시장 봐서 비트코인을 타는 조건은 비트코인 이렇게 올랐는데 부동산은 반대로 좀 이렇게 좀 침체장이다. 그런 부동산을 좀 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하고 코인은 함께 투자하기에 너무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 코인 투자하시는 분, 둘 다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래요. 반면에 주식은 진짜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주식 공부 처음 한 게 2005년부터거든요. 하지만 물론 이렇게 소소하게 주식으로도 수익을 보고 있긴 한데 종목 선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은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 같고 상대적으로 부동산이나 코인이 주식보다는 돈 번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 거래량인데 최근까지 거래량이 뭐 2,000대밖에 안 나왔거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2,000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거의 2배가 됐죠, 지금. 현재 한 4,000건이 넘어서고 있거든요. 5월 달에 적은 거는 아직 한 달 후쯤에 집계가 나와서 6월 말 정도 돼야 5월 달 개수를 알 수 있는데 지금 6월 1일이잖아요. 아직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000건 정도 되는 거잖아요. 4,000에서 한 5,000건 정도? 네, 4,000건이 넘죠. 그러니까 요렇게 좀 살아나고 있다. 부동산도 현재 좀 살아나고 있다. 요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지만 부동산은 지금 약간씩 깨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이따가 혹시 시간이 되면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뭐 이더리움 ETF 뉴스인데요. 네, 에릭 발추나스가 뭐 기사 갖고 온 건데 20일 쉐어즈랑 아크랑 둘이 같이 해서 이제까지 뭐 ETF를 만들었었나 봐요. 네, 저는 같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네, 다른 회사였나 봅니다. 지금 아크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계속하지만 이더리움 ETF에서는 빠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20일 쉐어지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아크 빠진다고 해서 뭐 20일 쉐어지는 계속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5월 23일 날 이더리움 현물 ETF가 19B4 그러니까 19B4 서류는 다 통과가 됐죠. 하지만 지금 남은 거는 S1 서류가 지금 검토 중이잖아요. 대부분 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네크, 인베스코, 갤럭시 21 쉐어즈 이걸 아크랑 같이 했었는데 아크란 이미 빠졌죠. 21 쉐어즈, 비트와이즈 뭐 요런 데들. 블랙락은 이미 했어요. 블랙록이랑 그레이스케일은 29일, 30일에 이미 제출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S1 서류가 지금 활발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심스럽게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데 한 6월 중에 거래가 가능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6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바로 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 봐야 되지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가까워지면 이제 뭐 어나운스가 있겠죠. 따로 발표가 있을 테니까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시작되는 순간, 그때 좀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좀 빠질 수 있죠. 요럴 때 또 매수 찬스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를 해야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빠진다는 말을 좀 더 자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 말 반대로 된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빠지면 매수 찬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되게 싸죠. 프랭클린 템플턴은 수수료가 0.19%래요. 괜찮죠? 이 정도면 충분히 메리트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ETF 이야기가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잠깐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코인원 계좌가 없어야 돼요. 네, 신규 가입만 가능합니다. 근데 무려 이제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이면 좀 할만하지 않나요? 이게 돈이 내가 특별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5만 원 그냥 공짜로 주는데 이거는 코인원 계좌 없으신 분들만 해당되긴 하지만 그냥 해서 뭐 손해날 건 없으니까 그냥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링크를 누르시면 네, 코인원 가입 페이지 들어가지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벤트 코드를 먼저 등록을 하세요. SJK06 이거는 저하고 코인원하고 협약 맺고 하는 거고요. SJK06하고 예, 등록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등록하시면 요렇게 요런 게 나올 거예요. 네,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3만 원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SJK06에서 2만 원을 주고요. 3만 원, 요 코드에서 3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숫자입니다. 3만 하고 WON 이렇게 해갖고 이게 코드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두 개의 코드를 등록을 합니다. 네, SJK06 3만 원. 마케팅 동의는 하셔야 돼요. 아무 코인이나 첫 거래 하시면 됩니다. 5천 원 이상이면 가능한데 뭐 한 6천 원 정도 하면 되겠죠. 6천 원어치 매수하고서 네, 바로 매도하면 돼요. 어쨌든 그럼 거래는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케팅 동의 유지한 상태로 그냥 돈 입금될 때까지 냅두면 됩니다. SJK06은 아마 한 7월 15일쯤 2만원 입금될 거고요. 그리고 3만원 이거는 네, 6월 26일 날 3만원이 입금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코드 2개 등록하고 가입한 다음에 코드 2개 등록하고 마케팅 동의 유지하고 그리고 아무 코인이나 한번 사고 팔고는 안 해도 돼요. 그냥 거래만 하면 됩니다. 거래니까 사고 저는 팔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고 팔고 뭐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비트코인 10,000원어치만 네, 이렇게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요거 들어오면 5만 원 추가되잖아요. 비트코인 뭐 5만 원어치 더 추가로 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실제로 진짜 1억이 2억이 가면은 그러면 요 5만 원이 10만 원 되잖아요. 네, 이러면 또 이득이 있으니까 공돈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나쁠 거 없잖아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죠. 네, 여기가 뭐 뱅크리스라는 데서 X에 포스팅한 건데 페페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번 달에만 100% 이상 오르고 네, 시총이 현재 19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올해는 한 11배 올랐네요. 1년도 안 됐는데 올해 지금 6월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11배가 올랐다. 그래서 민코인 중에 세 번째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전통의 코인들 있잖아요. 도지코인, 뭐 시바이누 코인. 요런 민코인에 이어서 이제 페페가 3위가 됐어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단기에 급등했으니까 지금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큰 수익 기대가 어려울 수 있다. 저는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급등했을 때 오르면 급락의 아픔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투자에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떨어질 수 있으니까 쇼칠까요? 이런 거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인간의 광기는 끝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좀 빠지는 척하다가 크게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청산됩니다. 알트 숏은 진짜 치지 마세요. 알트 숏이 저는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그냥 민코인 알트를 쇼친다. 아, 이거 진짜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을 다 날릴 수 있어요.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반감기랑 합쳐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올해가 2024년, 지난 반감기가 2020년, 그전 반감기가 16년, 그전 반감기 12년 이렇게 네 번의 반감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네 번의 그때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크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매 선거가 있는 해 2분기에서 4분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분기가 거의 끝나가죠. 네,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올랐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를 수 있는 거죠. 네, 안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비트코인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뭐 모두가 다 예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 뭐 누구나 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대부분 투자하고 있는 거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본 거래소 중에 DMM 이런 데가 있나 봐요. 뭐 제가 일본 거래소는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무슨 거래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런 DMM 비트코인이라는 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도둑 맞았나 봐요. 해킹 당한 거죠. 유출 규모가 꽤 큽니다. 비트코인 4,500개 많이 당했죠.
4,500개를 해킹 당했는데 다행히 여기가 좀 재단이 좀 튼튼한가 봐요. 무려 한 4,500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물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너무 다행이죠. 이거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뭐 이게 무슨 신문이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인가? 아, 맞네요. 니온 게이자이 신문. 네, 여기에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뉴스가 보도가 됐죠. 지금 뭐 연일 여기저기서 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탈취를 4,500개 했다 그러잖아요. 4,500개를 훔쳐다가 이거를 10개의 주소로 이렇게 분산을 했대요. 되게 사악하죠. 네, 이렇게 10개의 주소를 다 분산을 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해킹이 다 잡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노드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다음에 또 어디로 가겠죠. 얘도 막 어디로 이렇게 가겠고 계속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 곳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범인들을 다 잡게 돼요. 네. 이게 예전에 마약 거래 사이트가 초창기에 있었는데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거죠. 걔네들도 결국에는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잡힐 위험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네, 언제가 됐든 좀 잡히긴 잡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좀 제가 삼각관점을 이야기하면 뉴스에 또 삼각수렴 관점이 꼭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린 차트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삼각수렴 관점을 보고 있다고 어저께였나 그저께였나 제 방송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물론 여기서 한번 튀어나오긴 했죠. 근데 이건 뭐 다시 들어간 거니까 이런 건 뭐 휩소로 본다고 치면 삼각수렴 관점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진폭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삼각수렴 막바지에는 진짜 완전 횡보하거든요. 거래폭이 거의 없어져요. 그러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방향성이 터지면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나오긴 하는데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여기가 좀 거래량이 좀 터졌네요. 요때 아래로 수렴을 했잖아요. 거래량이 한번 터진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좀 크게 빠지면서 거래량 터졌거든요. 이러면 깨진 거일 수 있거든요. 하방으로 깨졌으니까 많이 빠질 가능성이 뭐 있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위아래가 반반이라 그랬잖아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5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50%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방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방 하면은 요 폭이 한 4,000불 되니까 여기서 한 4,000불 정도 빠져서 6만 2, 3천까지는 여기 매물대 정도겠죠.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근거는 여기서 아래쪽으로 한번 깼고 그때 거래량이 한번 튀어서 하방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휩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몰라요. 위로 가면은 50% 확률로 위로 가는 거죠. 위로 가면은 한 요 고점은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고점을 간신히 갱신하는 수준 한 72K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하방으로 갈 확률 이것도 역시 50%예요. 그러면 한 6만 3천 정도까지 63K까지 이렇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는 현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그냥 갖고 있으면서 가격 올라간 걸 즐기면 되겠죠. 그냥 기뻐하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빠지면 조금 더 과감하게 포지션을 좀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6만 3천 달러거든요. 그럼 꼭 그 한국 가격으로 가르쳐 달라는 분들이 계시니까 현재 환율과 김프 기준으로 해서 한 1390원 정도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오랜만에 간만에 1억을 다시 돌파할 수 있죠. 김프가 빠진 상태로 1억은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63K까지 빠지면 한 8,750만원, 한 800만원 정도로 잡을게요. 요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억 8,800만원 여기까지는 좀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좀 횡보할 수 있어요. 막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한 여름쯤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밴드 안에서만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죠. 저는 이 관점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제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저는 투자할 때 항상 시나리오를 세우니까 저는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요 그림에서 사실 예상을 한 거는 6월 말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되면은 상방을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관점은 저는 상방일 수도 있지만 하방의 가능성도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하방으로 왔으면 하고 좀 바라고 있거든요. 63K 정도는 한번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할 생각이고, 상방으로 진짜 가면 아무것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냥 보유 홀드만 하는 거죠. 한번 출렁임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이달에 6월 말 이전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치면 한번 출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빠지든 크게 오르든. 제 생각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좀 올랐다가 승인되면 좀 한번 큰 폭으로 빠지지 않을까. 좀 큰 폭으로 빠지면 그 기회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좀 가장 관건이죠. 네, 2022년, 23년에는 요때 맨날 뭐 CPI 보고 뭐 금리 보고 맨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게 관심이 많이 식었었거든요. 요즘 들어서 다시 관심이 많이 받고 있죠. 금리 인하는 언제 할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CPI 관련 뉴스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건 좀 괜찮은 뉴스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 지표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이게 지난달 대비해서 0.2% 상승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가 0.3%인데 이거보다 낮게 나왔죠. 상승률이 낮은 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금리도 인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건 금리 인하를 제일 바라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하면은 진짜 비트코인의 가장 직접적인 호재가 되거든요.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네, 달러가 싸지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 대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전년 대비로는 2.8%로 네, 좀 그냥 똑같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6월 12일이었나요? 요때 이제 미국 CPI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밤 9시 30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네요. 그러니까 밤 9시 30분에 제가 이때 뭐 대략 한 9시부터 라이브를 켜고 같이 좀 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차트 움직임도 좀 크게 나타날 것 같아서 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요때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한 3.4% 미만으로 나와서 좀 큰 폭으로 한번 올라줬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네요. 네, 뭐 요즘에 제가 통코인 관심 깊게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통코인 저는 뭐 이제 한 3만 원치밖에 없어요. 뭐 거의 없습니다. 2만 원치인가 3만 원치인가. 하여튼 뭐 거의 투자용이 아니라 캐티즌 하면서 뭐 오토 그거 살려고 지갑 연결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체험을 하면서 2, 3만 원치 좀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통코인은 개인적으로 아직은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좀 큰 폭으로 떨어지면 투자를 하려고 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긴 하고요. 근데 갑자기 얘네가 뭐 순위가 꽤 높았거든요. 8위인가 9위인가 막 됐었는데 갑자기 밀려서 한 11위 정도로 밀렸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했더니 그러니까 코인마켓캡에서 쓰는 기준은 자체 회사에서 통보를 하는 거거든요. 코인마켓캡 보시면은 10이네요 현재. 시바이누 이겼네. 와, 시바이누 엄청 떨어졌네요. 네, 이게 도지 미쳤던 것 같은데 통코인이 갑자기 순위가 떨어져서 이게 가격은 안 빠졌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지 순위가? 뭐 카르다노가 올랐나? 봤더니 카르다노도 안 올랐거든요. 보니까 유통 물량 수를 줄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10,000개 있으면 1억이잖아요. 근데 텔레그램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 요런 걸 제외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000개 이렇게 하면 1억짜리가 전체 시총이 5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시총이 그냥 줄어들게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네, 시총만 네, 이렇게 좀 유통 물량에서 요거를 뺐죠. 되게 그런 것도 처음 보는데 애초에 빼주든가. 그래서 유통 공급량에서 좀 빠졌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좀 시가총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조까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원래 30조였거든요. 갑자기 10조가 증발했는데 가격이 빠진 건 아니라 네, 그런 내막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전 통코인이 요새 흐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빠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안 빠지네요. 네, 또 기다리면 원래 잘 안 빠지잖아요. 대략 한 6,000원에서 7,000원 요 정도 되면은 좀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한 8,600원 정도 하네요. 3,000원까지 빠져주면 요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볼까 합니다. 3,000원까지 좀 빠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때 뭐 한 10만원어치 샀다. 요때는 한 100만원어치 사는 거죠. 예를 든 겁니다. 얼마 투자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요때 오면은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짜 10배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000원이 좀 다시 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올 것 같긴 한데 네,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트코인은 뭐 언제나 가격이 쑥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통코인 시총이 지금 현재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트럼프 계좌거든요. 진짜 트럼프. 제가 이게 마가 코인이에요. 마가 코인에 투자할까 하다가 이게 너무 올라서 투자할 필요가 없지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거저거 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이거 시세 트래킹을 못했어요. 제가 트래킹하는 코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얘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또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격이 14불까지 올랐거든요. 네,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가라고 치면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마가 코인 한번 눌러보면 네, 제가 요쯤에 대략 한 4월 달이었나? 3월 말이었나? 한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5월, 6월 여기쯤에 김작가 TV에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얼마 안 빠졌네요. 아쉽습니다. 여기에서 요 가격이 좀 다시 오면은 그럼 좀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22,000원까지 현재 올라왔거든요. 원합니다, 이거는. 지금 좀 너무 비싸져가지고 매수하지 않을 건데, 혹시나 한 10,000원 밑으로 좀 빠져주면은 여기에서는 좀 매수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이건 좀 되게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한 5만원, 6만원, 많이 가면 한 10만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게 10만원이 되면은 지금 기준으로 5배죠. 지금 기준으로 5배니까 얘가 아직 1조는 안 되거든요. 한 5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밈코인입니다. 마가라는 트럼프 밈코인인데 5조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근데 지금은 저도 안 살 거예요. 빠지면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조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 5조 간다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트럼프가 갖고 있는 물량이 엄청 많아요. 이게 800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00억 되는 거죠. 800만 달러면. 트럼프가 가진 총 암호화폐 기준 자산이 지금 한 1200만 달러예요. 엄청나죠. 대부분이 이 트럼프 마가 코인입니다. 이더리움하고 뭐 W 이더, 이것도 이더 비슷한 거예요. 이더리움 계열이 뭐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뭐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다 밈코인, 트럼프 마가 코인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기 14불이라고 나왔는데 아마 지금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금액이 더 크겠죠. 그럼 트럼프가 본인이 가진 암호화폐 자산이 대부분 이거잖아요. 이걸 좀 띄우려고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미국에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코인을 좀 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테마주처럼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10,000원쯤 오면은 크립토에 갑자기 또 충격이 오면 확 떨어지거든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다른 거 다 떨어지니까 그때 좀 마가 코인을 살려고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코인이 몇 개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통코인, 요 두 가지 코인은 큰 폭으로 빠지면은 저는 매수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산다는 소리가 아니니까 사지 마세요. 전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뉴스는 다 말씀드렸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게 돈이 먼저다 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강의 3개가 런칭돼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인 강의가 있고요. 코인 강의 8기죠. 수강료는 10만원이고요. 총 4주간의 수업입니다. 수업 4번에 10만원이면 가성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요때 17일, 그리고 24일, 31일. 17일 이미 지났죠. 녹화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녹화본 수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6월 7일이죠. 6월 7일 날은 라이브로 시황 플러스 뭐 그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뭐 알트 플러스 비트코인 시황 뭐 이런 거를 라이브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현물 비트코인이나 뭐 그냥 기타 코인들 현물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주차에는 차트 보는 법이랑 선물 투자하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선물 투자는 되게 위험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다 잃을 수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차에는 바이낸스 사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코인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돈이 먼저다 사이트에서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횡보 정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예, 경매 생기초 13기. 경매는 좀 미리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좀 쓸모가 많으니까 수강료는 15만 원입니다. 5월 16일, 23일, 30일 녹화 강의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던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경매를 투자할 수 있을지 뭐 매우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거든요. 3주차 때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 투자하는 법, 뭐 이런 거, 법인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때는 2주에 걸쳐서 실제 경매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경매 투자 플러스 특수 물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초보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얼마든지 수강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역시 더보기와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강의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5월 22일과 5월 29일에 두 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2일 날 하는 강의는 실제로 내가 청약을 넣을 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이나 특공 어떻게 하는 게 당첨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는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점이 딸리신 분이나 뭐 주택이 2주택 이상 되면은 어차피 청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분양권을 좀 관심 갖고 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내년에는 분양권 시장에 좀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에는 분양권을 좀 잘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기초를 좀 배워야 이것도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자분들 대상이니까 그냥 부동산을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